영화 에어포스 1은 미국의 1997년에 개봉한 볼프강 피터슨 감독의 액션, 드라마, 스릴러 영화이다. 앤드류 W. 말로이가 각본을, 해리슨 포드, 게리 올드만, 글렌 클로즈, 윌리엄 H. 메이시 등이 출연했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120분이다. 영화 줄거리. 카자흐 공화국 대통령궁의 특수부대가 은밀히 침투하여 한 인물을 납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3주 후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특수부대의 합동작전으로 카자흐의 독재 잘라덱을 체포하였다는 발표를 통해 그 한 인물이 독재 잘라덱이었음이 알려진다.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임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듯하다. 이어지는 제임스 대통령의 연설. 제임스는 예정되었던 연설문을 무시하고 그동안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은 때만 행동하였지만 더 이상 정치적 이기심으로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보좌진들은 대통령의 다소 성급한 발언을 우려하는 가운데 일정을 마친 제임스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이륙 후 머지않아 러시아 기자로 위장해 있던 이반을 주축으로 한 테러리스트들과 비밀요원 깁스의 배신으로 에어포스 1은 순식간에 그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경호팀은 대통령을 급히 비상탈출기로 보낸다. 한편 이 사태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며 백악관에는 부통령 베네트를 비롯한 내각 강요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이게 된다. 조종사는 조종실 문을 폐쇄하고 착륙시키려 하지만 착륙 직전 이반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조종사를 죽이고 다시 이륙시킨다. 또 그들은 대통령은 놓쳤지만 영부인과 영애 그리고 수많은 소행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인질 삼아 부통령에게 라덱의 석방을 요구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30분마다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협박한다. 사실 대통령은 비상탈출기에 타지 않았고 에어포스 1 안에 남아있었다. 이반은 그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백악관 쪽에서는 비어있는 비상탈출기를 보고 그 사실을 짐작하지만 대통령이 그들의 소나귀에 있는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백악관 쪽 인물들의 대화에 의하면 제임스 대통령은 월남전에서 구조팀으로 활약했던 역전의 용사로 알려진다. 제임스 대통령은 직접 그들을 대응하기로 하고 혼자 떨어져 나온 적들을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한다. 부통령은 영부인까지 인질로 잡힌 상황이었기에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는 기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곧 다시 잡아들일 것이니 일단은 라덱을 풀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한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은 제임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겠지만 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마당에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다. 그 와중에 테러리스트 이반은 30분의 시간이 되었다며 인질 중 한 명을 죽이고 30분 후에 또 죽일 것이라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고 협박한다. 위성 전화기를 발견한 제임스 대통령은 백악관 쪽과 연락을 시도한다. 하지만 교환원을 통해 간신히 연락이 될 시점엔 이반의 부하 중 한 명에게 잡히고 만다. 제임스 대통령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테러범을 향해 말하는 척하면서 위성전화에 대고 백악관 쪽에 자신이 방금 막 잡힌 상황이며 에어포스 1에 미사일 회피 장치가 있으니 전투기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부통령은 그 뜻을 알아채고 공격을 명령하고 예상대로 미사일 회피 장치가 작동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 제임스 대통령은 그 테러범을 제압한다. 제임스 대통령은 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 자신이 어떻게든 비행기를 착륙시켜 볼 것이니 절대 테러범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지시한다. 고심하다 생각한 방법은 연료를 버리는 것. 하지만 이반은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대응한다.
그 사이 제임스 대통령은 인질범 중 한 명을 생포하고 인질들이 갇힌 곳으로 향한다. 대통령의 부인과 딸만 이반이 따로 잡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곳에 있었다. 인질 중 한 명이 기체 후방에 낙하산이 있으니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고 속도만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 또 한 여직원은 전화 라인은 끊겼지만 팩스는 전혀 다른 라인을 사용한다면서 백악관에 연락할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백악관 쪽과 연락이 되고 백악관 쪽에서는 연료 공급을 해줄 테니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라 한다. 이반이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자 가족을 구하겠다는 제임스 대통령과 그를 돕겠다는 몇몇만 남기로 하고 대부분의 인질들은 탈출한다. 하지만 이반이 그 사실을 눈치채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제임스 대통령과 남은 몇몇은 테러범들에게 잡히고 만다. 에어포스원이 적들의 소굴인 카자흐 영궁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대통령은 이반이 가족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자 결국 굴복하여 묶이고 테러범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내각 강요 중 한 명은 제임스 대통령의 결정은 가장으로서의 결정일 뿐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라면서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이를 막으라 한다. 부통령은 망설이지만 결국 거절하고 제임스 대통령의 뜻을 따라준다. 결국 라덱의 석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임스 대통령은 묶여있는 것을 풀고 이반과 그 외 테러범들을 제압하며 비행기를 온전히 접수한다. 라덱은 자신을 다시 잡으려 하자 도망치려다가 사살당한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나 싶었는데 이번엔 카자흐 쪽에서 전투기를 보내 에어포스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미국 쪽에서도 다급히 아군 전투기를 파견하지만 적들이 먼저 도착하고 한 전투기 조종사의 희생 끝에 적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에어포스원의 상태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착륙이 불가능한 상황. 공중구조팀이 급파되어 로프를 통해 구조 작업이 진행된다. 대통령의 부인과 딸을 보내고 부상당한 수행원을 보내고 나니 엔진이 또 한쪽이 중지되면서 급격히 고도가 떨어지며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남은 사람은 제임스 대통령을 포함하여 3명이 남았는데 수행원은 대통령 먼저 탈출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던 배신자 깁스는 그제서야 마각을 드러내고 공격한다. 그러나 제임스 대통령은 그를 제압하고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겨우 탈출하여 가족과 재회하게 된다. 지금까지 에어포스원의 영화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